데일리 베스트 뉴스를 시작합니다. 문정인과 관련한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할 듯합니다. 문정인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문재인의 외교안보 개인교사 또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상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정인은 현재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고 있지요. 그런데 청와대가 조윤재 주미대사의 교체를 검토하면서 그 후임으로 문정인을 가장 유력한 차기 대사 후보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일부 언론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사실상 이미 제안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그야말로 미친 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문정인의 주미대사 검토를 놓고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했는지 잠시 후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것보다 더 황당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어제였죠. 자, 25일 오전 10시경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갔던 국민청원 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청원글은 하루 사이 3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같은 날 저녁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이 글이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 글에 무슨 쌍욕이라도 적혀 있어서 청와대가 비공개 처리한 것일까? 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청원글에는 문정인은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특보로서 자신의 반미 입장을 대놓고 드러내는 인물이라며, 이는 학자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면서 반미를 주장하고 미군 철수를 주장 및 언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으로 주장 및 대변하는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결국 인사참사로 인한 외교참사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며, 문정인과 같은 반미주의자가 대한민국의 대리자로서 미국과 외교하는 주미대사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한미동맹 유지의 난항뿐 아니라 국가 안보와 경제 등에도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욕설이나 증오 또는 비하를 나타내거나 표현한 부분도 없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받아야 할 자신의 소중한 고견을 적어 올린 글인데, 청와대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은 날 저녁 8시경 청와대 게시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애초에 있으나마나한 또는 하나마나한 국민청원 게시판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 자신들에게 유리한 청원은 선동독으로 잘도 이용하면서 왜 이런 글들은 비공개로 전하는 것인지 청와대의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구독자님들께서 이 청원글을 올리신 분의 의견처럼 문정인 주미대사 임명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되는 사람이니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주미대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들이 정말 차고 넘치는데요. 자, 그동안 문정인 특보의 수많은 발언들을 들여다보면 그가 한 예측들은 거의 다 대부분 틀렸을 뿐만 아니라 문정인이 주장했던 것들은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을 깨거나 축소하자는 그런 방향들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직후 문정인 교수는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보라는 위치 때문에 참 많은 언론들과 인터뷰를 해왔고, 또 토론회 자리에도 얼굴을 많이도 내비쳤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자리에서의 상당한 발언들이 미국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미국의 입장에서 전면으로 배치되는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문정인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발언들을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정인은 2017년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국 특파원들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 뿐만 아니라 문정인은 같은 날 세미나 자리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합동 군사훈련과 한반도에 있는 전략무기를 축소할 수 있다. 자, 이는 문 대통령의 제안이다라고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은 미국 측을 당혹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심지어 문정인의 이러한 발언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공식 정책을 반영한 것은 아닐 것이라며 진화에 나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미동맹보다 다자 안보를 해야 한다고도 말했고, 남북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치 미국의 심기를 작정하고 건들려는 모습이 역력했는데 문정인은 나중에 이 발언이 문제가 되자 봉급도 안 받는 특보가 무슨 학자로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6월 13일 미 ABC 뉴스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자, 문정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우려스럽고 더불어 북한에 대한 정책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같은 문정인의 발언에 미국 ABC도 당황했는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보호자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이례적인 질책이라고까지 평가하였습니다. 자,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특보는 그해 8월 15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을 갖췄다고 평가하면서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자, 문특보의 이 발언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 뒤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구상이었기 때문에 미국 내 언론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이에 미국 언론들이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비롯해 한미동맹이 도전받게 될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14일에도 문특보는 한 세미나에서 중국이 제시한 쌍중단, 그러니까 북핵 동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 어려우면 북핵 동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자, 여기에 더해 미국의 사드 6개 발사대 군사적 유용성에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미 간의 갈등과 관련된 외교적 비밀을 까발린 적도 있었는데 9월 26일에는 14선언 기념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군사회담 제의에 미국이 엄청나게 불쾌해했고 당시 틸러스 미 국무장관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히 항의했다면서 외교적 비밀을 공개해 한미 양국의 외교 관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남북군사회담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인했지만 나중에 사실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정인의 미국에 대한 시각과 북한에 대한 추종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 발언도 있었습니다. 문정인은 9월 27일에 국회 헌정기념관 세미나에서 한미 동맹 깨져도 전쟁은 안 된다고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군사행동을 계획한다면 이는 무모한 것으로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이른바 산불 약속을 긍정평가하기도 했는데 문정인은 2017년 11월 8일 민병대의 팟캐스트에 출연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중국과 사드 합의를 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한다. MD 미사일 방어 체계에 참여하지 않는다. 한미일 3국 군사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산불을 약속해 논란인 것과 관련해 내가 볼 때 산불 원칙은 상식적인 주장이라며 중국이 얘기하는 세계의 노는 내가 볼 때는 흔쾌히 수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미국에 위배되는 중국과의 협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한미 동맹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기에 모든 것을 베팅하다가 거기에서 차질이 생기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위험 회피를 해야 한다. 보험을 드는 입장에서라도 모든 국가와 관계를 유지하고 운신의 폭과 외교적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걸 두고 그야말로 반미 친중 본색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듯한데 문정인은 또 김정은을 강단 있는 지도자라고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2018년 들어 김정은의 신년사가 나온 직후 문특보는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정은은 강단 있는 지도자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비합리적이고 크레이지한 리더는 아니라고 본다. 김정일 위원장 서거 이후 6년이 지났는데 지금 권력을 움켜쥐고 어떻든 지금까지 오고 핵무장력이라는 것을 완성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하나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군사주권을 갖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주한미군에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한다고 말해 파문이 미국 정가를 깜짝 놀라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심지어 관훈 토론회에서는 하노이 회담 합의 무산의 귀책 사유가 어느 쪽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북한은 예측 가능한 행태를 보였고 미국은 예측 가능하지 않은 행태를 보였다면서 하노이 회담 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 가서 점진적 병행적 접근을 통한 타결이라는 메시지를 주었으나 갑자기 빅딜로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노이 회담 결렬의 책임이 미국 측에 있다라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자, 또한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때문에 판이 깨졌다고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정인은 미국 측과 국제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남북 경협을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 비핵화의 촉진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한국의 남북 경협 등의 지렛대를 줘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상 문정인이 외교안보 특보라는 직함을 달고 다니면서 내뱉은 발언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렸는데요. 자, 요약하자면 아예 대놓고 미국의 대통령을 비판하고 대북 정책에 대해 어긋난 지적과 질책을 서슴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음과 동시에 자,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옹호하려는 태도까지 보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문정인은 언론에 나서는 걸 매우 좋아하고 매우 예민한 발언들을 그냥 농담하듯 툭툭 던진다는 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중국 대사로 가면 혹시 모를까? 미국 대사로 간다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쌍수를 들고 반대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자, 이런 문정인을 미국 대사로 보낸다는 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고 하는 건 혹시 아닌지 그런 의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청와대는 문정인의 주미대사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원글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자, 이런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납득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소중한 고견을 틀어막은 청와대의 행태 또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의도적으로 파탄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